안녕하세요. 중학교 도덕이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 단원 수업입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왜 필요한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보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낀다는 내용인데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얼굴이나 모습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현실 공간에서보다 양심의 가책을 아마도 덜 느끼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익명성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자, 익명성은 저번에도 배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어떤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닉네임 같은 걸 이제 정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익명성으로 인해 무책임한 언행을 하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없게 무책임한 말과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에 아주 무례한 글을 쓰거나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아무 생각 없이 적나라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IP 추적이라든가 범죄 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익명성은 장점을 잘 이용해서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죠.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와 또 이런 존중감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에서처럼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는 무엇일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 그리고 지적 혹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두 번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고, 세 번째,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겠고요. 네 번째로,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책임은 우리가 평소에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상공간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사이버 공간, 즉 가상 공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죠. 하지만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인도 나와 동등하게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가상 공간에서 모든 인간들의 어떤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기록 남죠. 내가 남긴 그 기록이나 정보를 완전히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굉장히 가상 공간에서 활동이 크나큰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적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거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타인의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가 또 사이버 폭력,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해악이란 단어는요, 해롭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쁜 거, 악. 그러니까 해가 되고 나쁜 것들을 바로 해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이버 사회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네 번째입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해야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가장 중요한 법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사례처럼 오늘날 사회에서는 교육이나 소득 수준 등의 차이 때문에 정보를 활용할 기회 자체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로 인한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 가상 공간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가 굉장히 커졌는데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이런 도덕 문제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법적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스스로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학습입니다. 첫 번째,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왜 필요한지, 타인의 뭐를 침해하거나 뭐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될 네 가지 있었습니다. 존중, 땡땡, 해악금지, 정의.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맞추셨나요? 자,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 필요성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익이 뭐예요?
권리와 이익입니다. 권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도덕적 자세인데요. 존중, 책임, 해악금지, 정의가 되겠습니다.